자, 우리 그럼 이번에는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바이트댄스의 유저가 15억 명 정도 되나 보죠? 네. 네, 이게 정말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냥 한마디로 바이트 댄스에는 별종이에요. 예. 중국산, 그러니까 한국의 라인도 별종이거든요. 예. 일본 가서 우리가 사업해서 성공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한국 사람. 그렇죠. 쉽지 않죠. 사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외국 사람이 일본 가서 뭔가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 배척하는데 그 라인이라는 회사 대단한 거죠. 그죠? 일본 1등이니까. 중국 회사가 해외에서 막 특히 이런 뭐죠? 모바일 앱으로 중국계 성공한 거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사람이 쓰는 거지. 그 IT 만리장성이니까 지네끼리 먹고 짓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언제 세계화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 글로벌 안 나가도 되는데요. 한 예외가 바이트댄스입니다. 일단 바이트댄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그렇죠. 주시죠. 바이트댄스. 바이트댄스 틱톡. 틱톡 워낙 유명하니까. 틱톡 한국에서도 해외 그 외산 앱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쓰는 앱이죠. 가장 최근에 많이 본 광고가 틱톡 광고. 너무 스팸처럼 광고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워낙 많이 전 세계에서 지금 애플 iOS 시장에서 지금 10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세계 1등 앱이 틱톡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메인은 틱톡이 아니라 토티아 헤드라인 뉴스. 그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장악하고 15초짜리 그 쇼클립 영상 시장도 장악하고 있어요. 이 틱톡은 이해가 가는데 그 뉴스 클립 서비스는 워낙 많이 있던 서비스고 잘 안 되던 서비스 아닌가요? 그게 저는 이게 정말 신박하다고 보는데 이제 앱 화면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뉴스인데 약간 페이스북 같아요. 뉴스인데 페이스북 같은데 트위터 같아요. 더 궁금해져. 뭐냐면 저는 알리바바를 좋아하니까 그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뉴스를 보면서 좋으면 팔로우하세요, 좋으면 팔로우하세요 이래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언론사,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 내가 좋아하는 경영자 계속 제가 버튼을 눌러주면 그 인공지능 학습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 피드를 페이스북처럼 피딩을 저한테 날라줍니다. 페이스북도 엄청 그걸 맞춤형을 해주잖아요. 페이스북 알고리즘하고 비슷해요. 추천을 계속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론지 뉴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 저 구석의 찌라시도 갑자기 그 시간에 딱 나한테 맞는데 중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기사예요. 그러면 이게 저 구석에서 저한테 딱 배달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마윈 회장이 전날에 보도자료를 뿌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거만 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윈 회장이 직접 쓴 것 같은 글이 또 같이 날라와요. 하여튼 이거 진짜 쓴 거예요. 트위터죠. 세 줄 딱 쓴 거예요. 마윈 회장. 그리고 마윈 회장을 목격한 누군가가 그 연회장에서 마윈 회장이 귀여운 춤을 추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페북 라이브처럼 올렸어요. 그게 또 나한테 와요. 세트로 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영상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묶음으로 옵니다. 이런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 만들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토티아오라는 이 헤드라인 뉴스를 뉴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써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와서 15초짜리 영상도 여기다가 갑자기 낀겨 넣어요. 틱톡이요? 왜 같은 회사니까 이게 진짜 핫하다 지금 5억 명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광고네. 맞아요. 넣어버리면 갑자기 뉴스 보다가 안구가 정화되잖아요.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스포츠 중계하는 회사, 만화, 컨텐츠, 심지어는 전자상거래 영역을 막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은 컨텐츠 쪽은 아무래도 텐센트하고 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쵸. 텐센트도 커뮤니케이션, 그 게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SNS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조준이죠. 바로 정확하게 이 바이트댄스는 맞아요. 그냥 직방이에요. 그냥 바이트댄스는 텐센트 너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텐센트에 30대는 잘 모르겠어요.
10대는 무조건 넘어갔어요 바이트댄스에. 근데 뭐, 10대는 아직 가처분 소득이 높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이 트래픽은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20대도 서서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20대들이 이제 1살, 2살 먹으면서 이제 위챗을 왜 써? 예. 아니 위챗 나온 지가 얼마 됐다. 빠르네.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유튜브 채널 만들고 거기서 채팅하고 있다면서요. 페이스북 오면 아빠들이니까. 그래서 아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그런 데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트댄스는 텐센트보다 유저 수가 4억 명이 많습니다. 해외를 하니까. 본투비 글로벌. 애초부터 바이트댄스의 창업자는 그냥 해외 시장이 해외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의 컨슈머 유니콘들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해외 시장은 되게 어렵게 여기고 그쵸. 해도 잘 안 되고 텐센트 위챗이 한국에서 서비스 안 해요. 네. 사실 그네들의 서비스는 되긴 되는데 카페에 간 그쵸. 거잖아요. 되긴 되는데 메인 본거지가 아니죠. 여기서 막 광고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쵸. 틱톡은 한국에서 광고 무지기수로 합니다. 제 생각엔 토티아오도 언젠가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인도 시장에서 틱톡을 쓰는 사람이 2억 명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1등 앱이 틱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너무 어마무시하고 그런데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면 확산을 중국의 역사상 어떤 플랫폼 기업보다도 이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과거에 70년대, 60년대생이었어요. 그 텐센트, 알리바바의 그런 메인 경영진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80년대, 90년대생 오니까 기본적으로 국경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리고 영역도 구분이 없어요. 난 동영상만 할래, 나는 SNS만 할래, 뭐 커머스만 할래, 이게 없어요. 영역이 없고 영역을 막 넘나들어요. 80, 90년대생 창업가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이트댄스 같이 이렇게 영역을 넘나드는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다 먹을 것 같잖아요. 최근에 창업한 지 5년 만에 갑자기 유저 수가 2.5억 명이 된 전자상거래가 있어요. 5년 만. 작년에 나스닥 상장했고 작년 한 해 매출 성장 배수가 7.5배입니다. 엄청나네요. 1년에 50% 성장이 아니라 750% 성장. 이게 감이 안 오죠. 7배 성장? 저도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핀또또라는 회사예요. 핀또또. 예. 뭐냐면 이 회사는 구글 이제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교육받은 중국인이에요. 콜린 황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게임 회사도 창업을 해봤고 커머스 회사도 창업해봤고 이번 창업할 때는 한 1년 놀다가 알리바바 텐센트 하는 꼴을 보니까 저건 진짜 한심하다 이러면서 게임하고 커머스랑 다단계 그리고 다이소 이런 느낌 좀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B급 정수잖아요. 이거를 적절히 버무려서 이상한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막 그 크리넥스 티슈 브랜드 없는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바로 떼어갖고 와서 약간 OEM 같은 거, 그 브랜드 없는 거, 그 왕창 제가 10만 개 살게요. 이렇게 대량 구매한 다음에 중국의 유명 왕홍들, 인플루언서들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막 홍보 좀 해달라고. 그럼 홍보 좀 뭘 줄 건데요? 쿠폰 판매액 한 몇십 % 드릴게요. 공장가로 떼어와서 사실 마진 붙여서 파는 거니까 이게 제품 브랜딩 하는데 아무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많이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혼자 안 팝니다. 새끼를 쳐요. 다단계. 거기에 쿠폰 경제가 계속 뒤로 던져주고 이래서 이걸 또 시한폭탄 돌아갑니다. 이 시간 안에 들어오면 제일 싸게 살 수 있고 요거 지나가면 그 넥스트 좋은 가격 점점 가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사람 심리를 완전 미치게 만드네. 완전 이건 한국이었으면 아마 불법이었을 거예요. 그러게 약간 사행성이죠. 사행성. 그러니까 이걸 알리바바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저거는 알지만은 저렇게는 난 못하겠어. 왜냐면 걔네 이제 강자니까. 그렇죠. 품위가 있잖아. 알리바바는 대기업이고. 플랫폼에서 벤츠 E클래스를 팔고 이제 무슨 알리바바 행사한다 그러면 유람선 띄워서 헬기 타고 마인회장 내려오는 분위기에 그 다단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사실은 바이트댄스처럼 80, 90년대생으로 똘똘 뭉쳐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역에 구분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실행을 하는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냥 정말 놀이하듯이. 창업이 놀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텐센트 마윈, 알리바바 마윈 회장 되게 진지하거든요. 막 그래서 설파하잖아요. 예, 나의 가르치려고 철학을 뭐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다. 우리 8090 창업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난 재밌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더 무서워요. 예. 이게 아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 그 기업을 창업해서든 아니면 그 기업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어서 얻은 수익이 됐든 네. 이제 자본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시도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막 성공 사례가 나오고 예. 또 하나는 1세대들이 중국 시장 위주로 했다 그러면 이 자유분방한 이 네. 8, 90년생들은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예. 막 나온다는 막 얘기죠. 융합을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갈수록 네. 이 중국의 경쟁력은 무서워진다는 얘기잖아요. 8090 때문에. 8090 예, 때문에. 예. 얘네들은 자꾸 이 친구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밌는데 갑자기 바이트댄스 회장이 그 장 선생인데 되게 애띨니다. 그냥 다니면 지하철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개인 자산 20조. 이건희 회장 비슷합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은 뭐 지금 공무원 시험하느라 정신들 없는데 중국은 막 중국에서는 지금 창업이 가장 창업. 최고의 겁니다. 그래서 그 창업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회사를 매각하는 중국에서 한 해 이루어지는 M&A 건수가 10,000건입니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의 20배 정도 되는 건수가 있고요. 예. 그런 생태계 만든 게 사실은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그치 막 사주니까. 네, 한국은 와봐 내가 20억 투자해줄게 하면서 베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20억도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짬 시켜요.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비밀 유지 확약만 써놓고 오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사실 카피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돈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먼저 네.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자기 자본을 더 불릴 수 있는 방식인데 맞습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해서 네.